지금 KTV에서 그 전원일기 하죠. 전원일기가 2002년도에 끝났다고 그러죠. 최장수 프로그램이라는데 전원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배경이 나오는 농촌이 배경인데 거기 나오는 산들, 들판들 굉장히 푸르릅니다. 먼지 한 점이 없다. 눈이 부시도록 푸르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불과 10몇 년 전인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물론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올해는 불과 날씨가 맑은 지가 오늘이 3월 15일인가요? 4일인가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는 하루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어제 하루 나왔어요. 내가 눈이 부시도록 푸른 날은 일기장에 적고 싶다 할 정도로 그 그리운 날씨인데 요새는 그런 날씨 보기 힘듭니다. 근데 전원일기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참 그렇게 날씨가 맑았던가 보다. 참 부럽습니다. 건설기술자 교육 2주차를 다녀왔습니다. 그 과목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법령에 관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분이 여기저기 가서 교육을 하는데 정상적인 이분은 뭐 대학 교수였어요. 일괄 하도급 금지에 관한 그 강의를 하면서 자기는 이때까지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령을 교육을 하고 다니는데 저번에 어느 교육에 가니까 교육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공사 입찰이 되고 나니까 발주처에 전화가 와서 일괄 하도급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때까지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몰랐답니다. 물론 모르겠죠. 교수님 뭐 일선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알 이유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있는 이야기인데 아주 이 교수는 뭐 신기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괄 하도급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할까요? 일괄 하도급은 그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이렇게 돼 있죠.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해가지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의 공사를 일괄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시, 즉 법 제29조 1항 96조 4호를 위반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도 제법 크지요. 벌칙도. 근데 사실 일괄 하도급이 행태가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공사 중에 소규모 공사가 특히 해당이 많이 될 건데 상당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그 구조가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괄 하도급 행태는 한 두 가지 행태로 하지요. 그죠? 건설업자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업자가 무작위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무작위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는 대전지방법원의 행정 2부에서 판결을 내놓은 게 있네요. 무작위업자를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하여 일괄 하도급하고 노임 등의 문제에서 금액이 초과했을 경우 무작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는 건산법 제25조 2항의 사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외관상 직원인 것처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일괄 하도급 행태를 취하고 초과한 공사비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괄 하도급 위반에 실제 현실은 일괄 하도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없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우리 공사 입찰이 되면, 낙찰이 되게 되면은 바로 전화가 몇 군데서 오지요. 거의 하루 상간에서 옵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사입이 기자인데 전화가 오고. 자기 뭐 어떤 물품을 사달라, 뭐 해달라. 이걸 안 했을 때는 뭐 조금 그거 하다, 이런 이야기고. 그쪽이 첫 번째로 오고, 두 번째는 담당 공무원이 발주처에 전화가 오죠. 발주처에 전화 와가지고 이 공사를 조금 이렇게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담당 공무원이 할 때도 있고 어디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 급할 때는 시장군수 직접 전화 들어옵니다. 명분은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할 지역의 공사는 우리가 발주한 공사는 우리 관할 지역의 업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지역이 조금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해도 지역민들이 해결하기가 훨씬 쉽지 않느냐. 공사가 훨씬 더 원활할 것이다. 협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위에서 이제 지시가 없으면 또 담당자들도 관여를 많이 해요. 그 업자들도 담당자들하고 커넥션이 많이 있으니까 담당자들 전화가 오는데 이건 뭐 의견 조율이 안 됐는지 과장이 요구하는 업체하고 국장이 요구하는 업체하고 달라요. 이 어떡하죠? 이게 참 난감한 일인데 이 어느 줄에 서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은연중에 이렇게 있죠. 또 일괄 하도급을 금지한 목적 자체는 건설 질서를 확립하고 직접 시공을 늘리고 부실 시공을 방지할 목적이겠죠, 이게. 근데 건설 업체들도 은연중에 일괄 하도급을 선호를 해요. 직접 시공보다 관리가 용이하거든요. 직접 시공하면 내가 직원 데려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외지에 나가가지고 소규모 공사를, 그 단기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고, 일괄 하도급을 줬을 때는 이게 거의 돈 내기 개념이 있거든요. 돈 내기 개념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합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해서 문제없이 완성되면 내가 돈이 많이 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까지기 때문에 이건 프로거든요. 비가 와도 가서 덮고 자기가 관리하고 사전 준비하고 민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건설 회사 직원들은 안 그렇죠. 아무래도 월급제이기 때문에 이 프로하고 월급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들도 비율만 맞다고 그러면은 은연중에 그걸 선호하죠. 그래서 뭐 공공현이 건축공사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몇 프로? 80%. 그 다음에 시설물 뭐 이 같은 경우는 또 78%. 뭐 어떤 건 몇 퍼센트. 토목 같은 경우는 70%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즈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건설회사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보면 필요하긴 한데 서로 이해관계가 내가 볼 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일괄 하도급 하면 돈 먹고 튀고 돈만 밝히고 책임은 건설회사에 전가하고 그런데 지금 모든 집행 과정이 관련 절차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도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도 갖다 놓고 이렇게 매일 일일 보고도 하고 하다 보면 돈 조금 받아 가려고 그래도 개인 보증도 써야 되고 노임도 직불해야 되고 하도급도 직불해야 되고 안전관리비 정산도 해야 되고 옛날같이 주문구구식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죠? 좋게 이야기하면 발전된 일괄 하도급 형태라고나 할까? 이게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 상당한 비율이 되겠죠. 이 통계를 내면 좋겠는데 자기 법 위반했다고 손댈 사람도 없고, 그죠? 통계는 안 나오겠죠. 근데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게. 법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교육은 못하게, 일괄 하도급 못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부추기고 있고, 또 담당자 건설 회사들도 좋은 면이 있다고 암암리에 시행하고, 담당자들은 또 이걸 적발한다고 실태조사하고, 그죠? 흥크러져 있는 건설사의 한 단면, 대표적인 단면이죠. 이걸 만일 법대로 없애려고 그러면은 건설 기술자들 조지가 되고 건설 회사들 조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선행 조건으로 먼저 이게 조져야 될 곳이 있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서 일괄 하도급 부정 청탁을 안 한다는 그 선언이라도 하든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실제 문의만 직접 시공의 행태를 띄운 일괄 하도급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저 교수는
일괄 하도급 방지를 법에 방지해야 된다고 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교육을 지속해서 할 것이다. 아마 난감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 싶네요. 현실 법이 다르고 현실 다르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